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염차경입니다. 염차경 원장과 함께하는 유방 건강 이야기, 유방 톡톡.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제가 이제 강의식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거, 유방에 관한 뭐 유방암, 뭐 유선염, 유방 통증, 조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그리고 요새 젊은 여성들도 유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유방암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싶어 해서 제가 여러분들 모든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만한 질문들을 몇 개 뽑아봤어요. 한 10개 정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젊은 여성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방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왔는데 그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간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030 여성들의 유방 건강과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젊은 여성이나 좀, 뭐 20, 30대 여성들 많이 하는 질문, 특히 10대 여성도 이제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가슴이 작아서 고민이에요. 성형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지나고 발육이 고등학교 이후에 끝난 경우에도 가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도 올바르게 하고 너무 굽거나 그런 어깨를 펴고 자세를 곧바르게 하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해도 좋지만 유방은 마사지를 하면은 좀 커지거든요. 요새 나와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압축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다 마사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눈에 띄게 나는 정말 가슴 볼륨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성형이 가장 답이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인위적인 건 싫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좀 가슴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 교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마사지를 뭐 그냥 뭐 오일이나 이런 거 바르지 않으시고 자주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발육이 끝난 후에도 유방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조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금 볼륨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관심 있을 만한 성형 관련된 질문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보통 이제 가슴 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제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성형을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요? 환자분들 많이 아시죠? 가슴에 뭐, 어디 뭐 허벅지 지방을 빼서 주입한다. 지방 이식. 그리고 요새는 이제 얼굴에 하는 필러를 이제 가슴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보편화된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성형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물론 목적이나 뭐 자기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이런 지방이나 필러는 어떤 물질을 가슴 내에 주입을 한다는 거고요. 보형물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유방 조직은 거의 손상되지 않으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자연스러운 걸 원한다 그러면은 왜냐하면 지방 이식이나 필러는 그렇게 볼륨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커질 수는 있지만 요새 제가 저한테 온 환자 한 케이스를 보니까 한의원에서도 침을 넣어서 가슴을 키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오신 분이 있어서 그걸 다 제거를 했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뒤에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관심 많으실 것 같죠? 이 사진을 조금 키워주실까요? 지방 이식. 지방 이식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 몸의 다른 부분, 지방이 많은 부분에 있는 그 보통 엉덩이 밑에 허벅지 이런 데 지방을
뽑아서 이제 가슴에 주입을 하거든요. 일석이조잖아요. 허벅지, 배, 복부 이런 데 지방은 줄이고 가슴은 키우고. 근데 이런 지방 이식의 대부분은 그대로 흡수돼서 어느 정도 볼륨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는 뭐 시술을 할 때부터 들으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저한테 온 환자분의 유방 촬영 사진하고 밑에 있는 초음파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유방, 왼쪽 유방이 있는데 여기 크게 하얗게 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지방이 죽으면서, 지방이 괴사되면서 석회화라고 하죠. 돌로 그렇게 남은 거예요. 물론 저 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만져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이 바로 여기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보통 여기가 유방 조직이고 여기 뒤에가 근육인데요. 이렇게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보통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초음파를 보지 않고 그냥 막 찔러요. 보통 우리 유방에 생기는 혹은 유방층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구분이 가는데, 이 지방 이식은 뭐 유방층에도 있을 수 있고 이 근육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표면에 있는 경우는 만져지거나 아니면 눌렸을 때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돌처럼 형성된 게 여기 이제 혹을 형성하면서 이제 석회화도 같이 있는 경우고요. 이 환자의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지방 이식을 했고 지금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에 큰 멍울이 만져져서 오셨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사진에서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만한 지금 혹이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지방 이식해서 남아있던 석회와 혹이 모유하고 만나서 더 큰 이만한 거의 뭐 한 5cm 이상의 혹을 만든 거예요. 물론 제가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이제 기다려보자고 한 이유가, 모유 소유가 끝나고 단유하면은 이제 물론 저 안에 들어있는 모유 성분도 이제 흡수가 돼서 작아질 거기 때문에 모유 소유 끝난 후에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지방이 죽어서 저절로 흡수된다 그러면은 이제 볼륨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 괴사가 되고 저렇게 석회화가 되고 주변 조직이랑 만나서 혹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아주 딱딱하게 만져지고 그럼 제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쁜 가슴, 볼륨 있는 가슴을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방은 흡수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부작용이 남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지방 이식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아무 부작용 없이 저절로 부피만 흡수돼서 작아지는 경우는 그래도 그 해피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부작용이 남은 경우는 수술까지 해야 되니까 좋지 않은 경우겠죠. 여기서 중간에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뭐 성형외과는 아니지만 0200 미니님이 처진 가슴은 가슴 성형 수술을 해도 처진 모양대로 성형이 된다는데 처진 가슴 성형 수술은 없어요. 뭐 이 가슴 모양을 이제 약간 크신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수라 그러죠. 유방 하수, 안검 하수 이렇게 내려갔다 처졌다는 건데, 이게 뭐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실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가슴은 흔들리는 기관이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방을 실로 처진 모양을 뭐 교정을 해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 실은 끊어질 거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면은 그 유방의 인대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같이 늘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하수가 오는데, 유방 볼륨이 좀 크신 경우에는 유방 축소술을 하면은 하수도 조금 교정이 돼요. 모양을 교정할 때 유두 위치나 이런 거를 이제 옮기면서 조금 모양도 교정될 수 있습니다. 네. 비단길님, 유방을 지그시 눌렀을 때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눌렀을 때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불편하고 어떤 날은 별로 안 아픕니다. 유방통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압통, 눌렀을 때 아픈 압통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위치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보통 유방을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위쪽 바깥쪽, 위쪽 바깥쪽이 가장 유방
조직이 많은 부분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생리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붓고 단단하고 아프고 눌렀을 때도 그럴 수 있겠죠. 항상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너무 아프고 눌렀을 때 아프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가끔가다 아프고 불편하고 어떤 날은 괜찮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요. 특별히 다른 증상하고 이제 동반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유방 성형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래서 지방 이식은 이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볼륨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이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형, 볼륨을 얻으려는 성형 효과는 결국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남을 수 있으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죠. 필러는 물론 이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뭐 우리 체내에 있는 하이알루론산 필러는 물론 다 흡수되면 없어지겠지만 결국은 영구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이런 지방 이식과 필러는 영구적이진 않고, 특히 지방 이식은 저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보형물이 그나마 이제 성형을 뭐 꼭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 저는 이제 성형을 뭐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답다 생각하는 주의라서 성형을 권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도 성형을 하진 않고요. 이 백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형물은 대부분 외국산이기 때문에 동양 여성의 체형에 맞지 않아요. 아무리 작은 백이라도 큽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커진다는 건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전 유방외과 의사니까 여성들의 가슴을 많이 보는데요. 건강한 볼륨이 아니라 그냥 성형한 가슴과 성형하지 않은 가슴 이렇게 나뉘지 예쁘진 않아요. 제가 보이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성형을 원하고 본인이 꼭 해야겠다 하면 가장 안전하고 이제 본인이 그런 합병증이 적은 방법은 이제 보형물을 이용한 성형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박수연님, BMI가 24 정도 되고 브래지어가 불편해서 잘 착용 안 하는 편이에요. 가슴이 좀 처졌는데 나중에 성형해도 될까요? 이제 브래지어가 불편해서 잘 착용 안 하시는 분도 운동을 하거나 아무래도 중력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착용을 안 하시면 이제 가슴의 모양이 변형이 더 빨리 오겠죠. 그리고 가슴은 제가 거의 첫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가슴을 지지하는 기관이 거의 아주 약해요. 쿠퍼스인데도 아주 약하고, 그래서 심한 운동이나 이렇게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지지를 잘 해줄 수 있는 스포츠 브래지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요. 성형은 이제 미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본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자느님, 제가 이제 가슴 보형물이 암을 유발하냐고 여쭤봤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형물이 암을 유발해서 리콜받았다. 저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인터뷰 기사한 거 봤는데요. 어떤 특정 그 보형물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보형물 겉에 표면에 이제 그게 뭐 소금 같은 거를 입히나 봐요. 그게 이제 아주 정말 드문 경우지만 그런 암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요새 리콜을 한다 그랬는데, 보형물을 넣어서 암을 생긴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뭘 특수 물질을 발라서 그렇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잘 때는 루시방님, 잘 땐 중력을 안 받고 혈액순환에서 안 하고 자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브레이지어 말씀하시는 건데요. 맞아요. 네, 잘 때는 누워 계시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속옷을 착용 안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네. 예. 미영남님, 유방결절이 왼쪽에 3개입니다. 결절은 왜 생기는 건가요? 개수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개수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방에 혹이 있을 때 혹은 무조건 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낭성 결절은 물혹이고요. 딱딱한 결절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멍울인데,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넓적하게 매끈하게 강낭콩 같이 생긴 혹은 몇 개가 있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혹은 뭐 2cm가 되더라도 갑자기 커진 거 아니면은 원래부터 2cm로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제거 안 하고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근데 이제 모양이 안 이쁘다는 거는 넓적한 모양이 아니라 뭐 몽글몽글 생겼다던가 아니면 키가 크다던가 이런 혹이 이제 자라는 혹, 증식성 혹, 커지는 혹이거든요. 이런 커지는 혹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는 분보다 유방암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검사하셨을 때 이건 괜찮은 혹입니다. 뭐 처음에는 혹이 발견됐을 때는 이제 이게 자란 혹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이나 이제 1년 정도 추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게 자라지 않는 괜찮은 혹이구나 판단이 되면은 이제 추적 기간을 조금 늘려드립니다. 개수가 많아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나는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인데 모양이 괜찮으니까 주기적으로 검사를 잘 하고 자가 검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이시정님 오른쪽 가슴 유방 쪽이 아픈데 왜 그런가요? 유방통은 이제 여성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증상인데 대부분은 생리와 연관돼서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 이제 아프실 수 있고요. 가슴이 붓고 단단해지면서 유방통이 있으실 수 있고 생리와 연관 없는 이제 통증도 있을 수 있는데 가슴 쪽에는 다른 기관도 있잖아요. 우리 심장도 있고 그리고 식도가 이렇게 식도염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근육, 흉근도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 아플 때 이제 어깨가 아플 때 겨드랑이 아프면서 유방 위쪽까지 같이 아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유방통이 이제 악화되는 요인은 제가 유방통에 대한 강의 한 적이 있거든요. 1시간 동안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개인마다 이제 느끼는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개인마다 이제 유방통의 악화 요인이 있어요.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자극을 줬을 때 아프신 분이 있고, 그날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이 그러니까 기름기가 많이 든 음식을 먹은 날 좀 유방통이 심해지신 분이 있고, 뭐 카페인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있는 통증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통증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유방암 검사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오늘 질문 안에 있거든요. 좀 이따 답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방 이식은 뭐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방이 죽으면서 크게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석회화를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육층에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는 이거 지금 모유수유 중이라서 안에 모유까지 같이 찬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모유가 단유하고 나서 좀 줄어들기를 기다리는데 저기 모유수유 끝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도 저 상태로 저게 한 거의 10cm 정도로 만져지거든요. 그대로 있으면 저거 제거해야 돼요. 너무 불편하고 아파서. 그래서 이렇게 큰 합병증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형을 만약에 성형을 고려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보형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성형하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형물은 보형물 자체, 성형 자체 때문에 유방암이 높아지진 않고요. 그 최근에 발표된 거는 유방암은 아니에요. 유방암 아니고 특이한 혈액암 종류의 하나인데 아주 드문 종류고 그것도 보형물 때문이 아니라 보형물을 잘 이렇게 구축 안 되고 부작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표면에 뭘 발랐나 봐요. 인공물질을 발라서 그 물질 때문에 이제 그런 암이 유발된다. 그래서 리콜이 됐는데요. 보형물 자체는 보형물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방외과 오시면서 저는 성형을 했는데 보통 유방 검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눌러 찍는 압박을 세게 하는 유방 촬영과 초음파 검사. 근데 걱정하세요. 이 보형물이 터질까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성형을 해도 유방암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유방암 검사가 어려운지, 유방암이 안 보이는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방 검사 중에 대표적인 유방 촬영이 있고요. 옆에가 초음파인데 유방 촬영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 유방인데 여기 이렇게 피부가 보이고요. 유방 조직이 있고 여기가 뒤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보형물입니다. 이제 유방 촬영을 할 때 제가 좀 일부러 잘 보이라고 조금 보형물이 많이 나온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유방 촬영을 압박을 할 때는 저 보형물은 우리가 유방 조직이 있고 근육, 흉근이 있고 있으면은 유방 조직, 흉근 그 뒤에 대부분 보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방 촬영을 할 때는 저 보형물이 그대로 눌리는 게 아니라 보형물을 거의 뒤로 뺀 상태에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 보형물은 아주 튼튼해요. 저거 누른다고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방 조직에 있는 혹이나 석회화는 모두 발견할 수 있고요. 보형물은 이 근육 뒤에서 보인다는 거. 그래서 유방 검사는 할 수 있고 오히려 아까처럼 이렇게 지방 이식이나 또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가슴 안에 이제 그런 비의료인이 뭐 파라핀 이런 거 많이 넣으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에서 너무 이렇게 시야를 흐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사가 어렵지만 이렇게 보형물을 넣어서 뒤쪽 근육 뒤쪽에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유방 내에 있는 혹이나 그런 병변을 발견하는데 어렵지 않고요. 초음파, 옆에 초음파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요만큼이 유방 조직이 있고요. 요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 줄 보이시죠? 요 선부터 이 까만 부분이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은 이 유방 조직 뒤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크게 해줘 보실래요? 보형물은 요 뒤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유방 조직 안에 여기 혹 보이시죠? 여기 혹 이렇게 잘 보여요. 그래서 성형하신 분의 유방 초음파 사진인데 보형물은 유방 조직 뒤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검사에서 암을 발견하는데 방해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유방 촬영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궁금한 거 좀 해소되셨나요? 네. 네. 민채블리님, 가슴 성형을 하면 나중에 모유 수유가 어려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형물, 가슴 성형하면 보통 보형물로 하잖아요. 보형물은 보통 근육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선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유 수유에 전혀 지장 없으십니다. 네. 남미영님, 비대칭 음영, 치밀 유방, 양성 석회화로 6개월 후 추적 관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말은 다 괜찮은 말이에요. 비대칭 음영이라는 거는 이런 유방 촬영에서 하는 말인데요. 오른쪽 왼쪽이 좀 다르게 보인다. 비대칭 음영인 거고 이 다르게 보이는 게 뭔지는 초음파를 봐야 돼요. 정말 뭐가 있어서 다르게 보이는지 아니면 원래 유방 자체가 다르게 생겼는지. 그리고 치밀 유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유방이 있을 때 전체 유방 중에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요만큼이 이제 유방 조직인데 이 유방 조직이 전체 가슴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그걸 치밀 유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입니다. 근데 치밀 유방은 유방이 가리고 있어서 혹이나 암도 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라서 초음파를 항상 같이 해야 작은 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양성 석회화라는 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잠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지방 이식을 안 하셨다. 근데 안 하시고 이렇게 크게 생기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석회화가 그냥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이 예쁜 거를 양성 석회화. 또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도 있거든요. 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는 악성 석회화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소견 6개월 후에 보자는 얘기는 괜찮다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지금 문제가 있고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조직 검사 하셨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개월 후에 보자는 말은 그냥 지켜봐도 되는 병변이구나. 양성이라는 말은 괜찮은 말이고요. 우리 몸에 유방에 생긴 혹의 90%는 양성, 치료가 필요 없는 단순히 추적 관찰만 해도 되는 양성 병변이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치밀 유방은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 치밀 유방이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보세요. 이분은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유방, 왼쪽 유방인데 지방은 요만큼이고 여기 유방 조직 이만큼이잖아요. 이분은 제가 아까 50%만 넘어도 치밀 유방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몇 퍼센트? 거의 99%가 유방 조직인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이렇게 치밀 유방. 나이가 들면 유방 조직이 점점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20대 때 저런 치밀 유방이었어도 한 80세 정도가 되면은 서양 여성들의 가슴하고 비슷해져요. 대부분이 유방이 지방이 되는. 인체분리님, 30대가 가슴을 예쁘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모든 건강한 방법은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음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이 조금 이제 불만이시다. 그러면 자극을 해주면 뭐든지 커져요. 그래서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물론 매체의 영향에서 큰 가슴, 이제 서양 이런 걸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예뻐 보일 수는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미가 제일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이제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치밀 유방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치밀 유방이라서 초음파를 봐야 작은 혹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라는 거지 치밀 유방 자체가 질병은 아닙니다. 코코당님, 이제 가슴에 큰 멍을 뭔가 짚힌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 자가검진을 할 때 이제 잘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자가검진을 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갈까요? 그래서 성형하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형을 하더라도 이제 보형물은 유방 조직 뒤에 있는 근육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유방 안에 있는 병변, 석회화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유방암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성형을 하시라고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형은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은 요즘 유방암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20대도 유방암이 생기나요? 생깁니다. 20대가 갑자기 확 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색깔별로 연도별 유방암 발병 수예요. 여기 파란 거부터 예전에 2000년대에는 이렇게 발병수가 연간 발병수가 적었는데 이게 2018년 통계에서 201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2015년 자료는 거의 환자 수가 이제 많이 늘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40대가 유방암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도 국가암 검진도 40대부터 시작하잖아요. 40대도 많지만 여기 10대, 20대에서도 유방암은 발생을 하는데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그때 가장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발병된 유방암은 15세. 그리고 가장 나이 드신 분은 92세, 15세에서 92세까지 2015년에 유방암이 발병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10대가 5명, 그리고 20대가 212명, 그리고 30대는 2143명. 물론 전체 암 중에서, 전체 유방암 중에서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20대도 유방암이 생기고 전체 유방암이 늘고 있기 때문에 20대 유방암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하신 게 이제 유방암이 생기나요? 20대도 유방암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검사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유방암 검사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 아까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유방암 검사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40대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국가암 검진은 40세 이후에 유방 촬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학회에서 권고하는 유방암 검진, 권고하는 30세 이후에는 매월 유방 자가 검진, 그리고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이제 의사 전문의에 의한 임상 검진, 고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 진찰 그리고 유방 촬영이 포함이 되고요. 고위험군은 이제 의사와 상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위험군은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유방에는 암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유방에는 양성혹이 훨씬 더 이제 많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검사는 물론 병원에 가서 하는 검사는 뭔가 증상이 있을 때는 연령에 상관없이 가서 검사를 하셔야 되지만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35세 이후에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가검진, 누구나, 여성이면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자가검진입니다. 근데 보통 아까 이제 뭐가 만져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자가검진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세요. 가슴을 이렇게 만져보시는데, 이렇게 만지면은 정상 유방 조직도 전체적으로 큰 멍울처럼 만져져요. 그래서 자가검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상의를 탈의하시고, 모양도 중요해요. 평소에 내 가슴 모양이 어떤지, 양쪽이 대칭인지, 그리고 이제 암이 뭔가 암 같은 게 있으면은 뒤에서 이거 다 주변 조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피부가 함몰된다든지 뭔가 모양이 달라진다든지, 그리고 그 차렷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뭐가 당겨졌을 때, 손을 들고 당겨졌을 때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모양을 먼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져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손을 펴시고, 특히 그 가운데 세 손가락 중심에 있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유방을 만지시는데요. 누워서 만지면 가슴이 펴지기 때문에 더 잘 만져지고요. 마르신 분들은 그냥 서서 만지셔도 되는데, 이렇게 가슴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문지르듯이 세게 누르실 필요 없고요. 지그시 이렇게 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과 정상 부분이 경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유방암은 딱딱하고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한 1cm 정도만 돼도 만져져요. 우리가 유방암을 크기에 따라 기수를 나눈다고 하면은 2cm까지가 일기거든요. 보통 2cm 이하에서도 만져지기 때문에, 만져서 이렇게 내가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가 직접 만져서 발견할 수 있는 암은 유방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진은 처음에 하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생소하고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와서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설명 듣고 이제 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별거 없으시니까. 왜냐면 괜찮은 혹, 작은 혹은 안 만져지거든요. 근데 나쁜 혹, 유방암이고 1cm 이상이 되면 만져지거든요. 우리가 자주 유방암 그 자가검진을 하는 이유는 나쁜 혹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평소에 잘 만져서, 내 가슴이 평소에 이렇게 만져지더라는 그런 익숙한 감각이 있으면은, 뭔가 정말 이상이 있을 때, 이게 멍울이다, 이것까지 아니래도 뭐가 좀 달라졌는데 정도만 아실 때, 그때 병원에 빨리 오시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가검진을 하시는 거고요. 시기는, 방법은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펴서 바닥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그리고 빠짐없이, 보통 저는 이렇게 원을 그려가면서 환자분들 진찰을 하는데요. 이건 상관없어요. 뭐 시계 반대 방향이든지 시계 방향이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퍼지면서 만져도 되고, 빠짐없이 골고루 만져보시고, 그리고 시기는 우리가 생리할 때는 가슴 커지고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생리가 끝난 후에 3일에서 5일, 이때가 가장 유방이 작고 부드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자가검진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3일에서 5일, 이때가 가장 좋고요. 평소에 샤워하실 때도 비누칠해서 이렇게 자꾸 만져보세요. 그래서 자가검진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안 하시거든요. 뭐가 만져져서 오시는 분의 3분의 1은 본인이 만져서 오시는 분, 또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발견하는지 아세요?
목욕탕에서 세신사분들이 발견하십니다. 아니 마사지사에서 이제 목욕탕에서 이제 세신사분이 뭐가 만져진다고 가보라고 하셨어요. 이게 비슷하잖아요. 세신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유방 검진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은 세신사분들이 발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남편분이나 이제 애인분이 발견하셔서 가보라고 오시는,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자가검진 안 하세요. 근데 이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내 가슴이 정상이 어떤 거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럴 때 이제 변화가 있을 때 빨리 오셔서 검사하시는 거. 그걸 위해서 평소에 자가검진 하시는 겁니다. 저기 잠깐 올려봐 주세요. 저기. 네. 0200 미니님, 10,000원, 이거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릴 이렇게 멘트 해야 되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서. 다음에는 이제 속옷. 속옷에 아까도 이제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 있었는데요. 와이어 있는 속옷을 입으면 유방암 위험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속옷 착용과 유방암이 연관이 있나요?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없습니다. 와이어 있는 속옷 입으면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속옷은 이제 유방 모양이나 이제 변형을 이제 막아주는 거. 그리고 통증. 왜냐면 유방이 이제 흔들릴 때 많이 아프신 분이 있는 분들은 지지를 해야 돼서 속옷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와이어 있는 속옷을 입으면 그 닿는 부분, 특히 마르신 분들은 이 와이어 닿는 부분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와이어 입는 거 안 입으셔도 돼요. 근데 유방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속옷 착용과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고 와이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통과는 상관이 있어요. 유방통은 이제 너무 맞지 않는 꽉 끼는 속옷을 입으면은 뭐 통증, 혈액순환도 그렇고 림프순환도 안 되니까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운동할 때,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속옷을 맞지 않게 너무 지지가 안 되는 속옷을 입는다? 그러면 또 통증이 또 유발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속옷을 적당한 그 시간과 TPO에 맞게 하셔야 이제 유방통도 줄이면서 혈액순환, 그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잘 모르시는데 유방 속옷, 제가 속옷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속옷을 고를 때 밑가슴둘레와 가슴둘레가 다른 거 아시죠? 속옷 밑가슴둘레라는 건 우리 여기 가슴 흉통 이 넓이에요. 그거와 이제 가슴둘레는 3배, 보통 이제 뭐 75C 이렇게 말하면은 75라는 거는 밑가슴둘레. 고요. C는 그 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 체형에 따라서 이게 나오긴 하지만 내 체형은 가슴 이 통은 많이 작고 뭐 컵은 큰 편이다. 그럼 그거에 맞는 속옷을 입으셔야 돼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정확하게 속옷 매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내 가슴 둘레와 정말 컵의 사이즈에서 맞는 속옷을 하셔야 편하고 활동하기도 자연스럽고 자신감도 생기고 가슴 모양도 예뻐지고. 근데 너무 하루 종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워 계실 때나 집에 계실 때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아니면 심한 운동 하지 않을 때는 이제 가슴 변형 모양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옷 착용과는 유방암과는 연관이 없다. 와이어도 이제 유방암 위험이 없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예를 든 75C 부럽습니다. 그러네요. 네. 환자들 촬영부터 우선적으로 권하시나요? 무슨 말이신지. 유방 검사는요, 촬영과 초음파 두 가지 같이 해야지 100%, 이제 100% 정확한 검사예요. 하나만 검사한다 그러면 반쪽짜리 검사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검사를 해야 정확한 검사고, 하지만 20대는 유방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그런 미세석회화는 이제 보통 유방암 발병률이 아주 20대는 낮기 때문에 그 방사선을 많이 쬐는 유방 촬영을 20대부터 하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세신사분들이 많이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유방암.
근데 이제 그래서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그런 스크럽 하는 분들 모셔서 이제 그런 강연 같은 그런 시연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초음파만 하는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방 촬영을 하셨거나 이제 너무 자주 하면 또 안 좋거든요. 아무것도 없으시면은 보통은 2년마다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석회화가 있다, 그럼 석회 모양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거는 미세 석회화인데 모양을 봐야겠다, 그러면 6개월마다 할 수도 있고요. 비단길님은 20만 원 비용을 초음파 검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음파는 아직 비급여인데다가요. 유방 초음파는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은 한 25만 원 정도 하고, 개인 클리닉은 차이가 있는데, 산부인과에서도 해요. 근데 유방 초음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음파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초음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초음파가 유방 초음파입니다. 누가 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유방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초음파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초음파 기계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비용이라고 거기 가서 하시면 뭐가 나왔을 때 또 다시 이제 유방 전문의한테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정확한 검사를 제 비용을 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초음파는 누가 보냐가 물론 기계도 중요해요. 아무리 잘 보는 사람한테 너무 오래된 노후된 기계를 갖다 주면은 잘 볼 수가 없어요. 기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얼만큼 이제 잘 보는 사람,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누가 보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보이는 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치료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 더 중요하겠죠. 지켜봐도 되는 혹인지, 조직검사를 해야 되는 혹인지, 조직검사 안 하고 그냥 봐도 되는 혹인지, 떼야 되는 혹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 진료의 단계에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지만, 정말 모든 단계를 정말 수준 높게 대학병원이 좋을 것 같지만요.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암 환자에 특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유방암 검사를 하러 이제 대학병원 갔죠. 그러면은 진료는 유방외과에서 봐요. 근데 그러면 내가 검사를 만져지는 건 없지만 검사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고 영상의학과 가서 검사를 하죠. 근데 검사하시는 분 따로, 이제 또 나중에 그 결과 설명해 주시는 분 따로. 이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외과 의사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외과 의사가 이제 영상의학과가 찍어준 정지된 화면의 초음파 사진만 보고, 물론 영상의학과 선생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을 보고 설명해야 하니까. 하지만 초음파는 움직이면서 하는 리얼 타임, 실시간 검사예요.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보고, 혹이 있을 때, 물론 전문가 찾기는 어렵죠. 정말 진정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들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묶은 이유는 부유방, 함몰유두, 이게 다 선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유방은 수술해야 하나요? 함몰유두는 수술해야 하나요? 함몰유두도 수술할 수 있나요? 우선 부유방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부유방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처럼 우리도 요 라인, 여기서부터 겨드랑이부터 요렇게 요 라인 따라서 유방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유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액세서리 유방,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유두도 그래요. 부유두라고 하고, 이제 유두가 더 생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겨드랑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 저 부유방 있어요.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은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지방인 경우가 더 많고요. 부유방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우리 생리할 때 가슴 붓고 단단해지고 아프잖아요. 여기도 같이 그래요. 근데 부유방이 이제 초음파나 유방 촬영하면은 부유방이 보이거든요. 부유방이 양이 많지 않다, 조금 있다 그럼 잘 모르세요. 근데 민감한 분들은 생리할 때 저 겨드랑이도 같이 좀 불편해요. 그건 부유방이 있으셔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부유방은 피하 지방 표면 쪽에 있기 때문에
그 겨드랑이가 좀 불편하시다. 그럴 때 표면 쪽이 뭐가 만져지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생리 때 특히 불편하다. 그러면은 부유방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깊숙이 겨드랑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겨드랑이에는 임파선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임파선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약간 염증이 있을 때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묵직하게 가끔 아프다 그러면 임파선이 부어서 그 불편할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방은 수술할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성형을 하는 많은 병원에서 이제 부유방 뭐 여성형 유방 많이 수술하는데요. 저희 병원은 하지 않습니다. 부유방과 여성형 유방은요. 특히 부유방은 그냥 진화 과정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환자가 원해서 저는 미용상으로 꼭 하고 싶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도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부유방이 제가 피부 가까이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미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렷했을 때 정말 그 가슴이 4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진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수술을 하려면 그 늘어진 피부까지 같이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겨드랑이에 이렇게 한 4cm, 5cm 흉이 남아요. 팔 들었을 때 이렇게 흉이 보이거든요. 보통 겨드랑이도 이제 그 맘모톰으로 흉터 없이 한다 이렇게 선전하는 병원이 많은데 그러면은 그 피부는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그 피부를 그대로 놔두면 부유방 조직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정말 원해서 저는 조금 남아도 좋으니까 미용을 위해서 이 늘어진 살을 없애주세요. 그러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부유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까지 같이 없애려면 이렇게 겨드랑이에 한 5cm씩 흉터가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방 수술을 하고 싶다. 아프신 분이 있거든요. 통증이 저는 여기가 너무 아파서 그런 분들은 하셔야겠죠. 근데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다 부유방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초음파 보면은요 지방이 더 많아요. 네, 부유방이 이렇게 크게 많으신 분들은 별로 없고요. 별로 없다가도 내가 임신하거나 이제 임신했을 때 가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도 부유방도 많이 커져요. 근데 출산하고 나면 다시 줄어들고요. 그래서 수술할 필요가 없는 보통 작은 볼륨의 부유방이 더 많습니다. 네. K씨 창님, 외과도 유방과 항문 같이 하시던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유방과 항문 같이 하시는 선생님은 항문외과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유방을 직접 배우신 게 아니라, 유방 그냥 하시는 거예요. 유방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항문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누가 뭐 이렇게 같이 하신 선생님이 저를 욕하는데 저는 이거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유방 전공한 선생님은 절대 항문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문 전공하신 선생님은 유방을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유방 질환도 많고 또 초음파는 제가 기계만 있으면 누가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한다 그랬잖아요. 산부인과도 하고 가정의학과도 하고 누구나 초음파는 할 수가 있어요. 내과에서도 심지어는 저한테 발견해서 보내세요. 아주 제가 내과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잘 발견해서 보내시나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죠. 치료해야 되는 혹인지 혹이 있다 없다 보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 혹을 어디까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초음파의 세계는 아주 복잡하고 넓기 때문에 네. 답이 되셨나요? 네, 맘모톰 요새 아직 실비보험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잘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고 있고요. 이게 그 보험 기준과 심평원에서의 기준과 이제 그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전혀 문제 없고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이 조직검사 왜냐면 조직검사에는 일부분만 떼는 조직검사도 있고 전체를 떼서 하는 조직검사도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지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문제가 됐던 신의료기술도 통과가 됐다고 이제 조만간 공식 발표가 될 겁니다. 네. K씨 창님은 제 직업이 궁금한데요. 갑상선과 같이 보시나요? 네, 유방외과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게 유방외과, 갑상선외과가 이게 내분비외과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유방, 갑상선 같이 하고요.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유방수술, 갑상선암 수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이제 검사는 초음파는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 할 때 제가 이제 유방 검사 하시러 오신 분들도 제가 같이 봐드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같이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갑상선만 전공을 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방암에 비해서 이 비중의 예후나 경과에 비해서 갑상선암은 정말 착한 암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은 1cm 미만이면서 그 주변 정상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조직 검사 하지도 않아요. 네. 갑상선은 제가 여기서는 이제 유방 담당 의사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네. 아, 여기 질문 이제 네. 거의 모든 것이 역사 질문 주셨는데요. 모유수를 하고 가슴도 너무 처지고 유두가 너무 커졌는데 네, 저런 건 성형으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유륜 크기 줄이는 수술도 있고, 유방 축소 수술도 있고. 근데 지금 출산 직후, 모유수 끝난 직후가 가슴이 모양이 가장 이렇게 볼륨도 없고, 이제 산후 우울증의 원인의 하나가 저런 가슴 모양 때문에도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마사지 하면 좀 돌아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조금 마사지 하고 좀 시기를 조금 지켜본 다음에도, 한 2, 3년 지나서 내가 좀 자세나 이런 운동, 그 흉근도 키워서 뒤에 받쳐주는 근육도 키우고 마사지도 해서 어느 정도 볼륨이 회복된 다음에도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성형을 고려해 보시면 돼요. 유륜 크기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볼륨을 조금 줄이면 처진 것도 좀 같이 교정이 돼요. 저는 성형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자꾸 성형 얘기하게 되는데 네. 0200 미니님 지방 이슈 후유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도 남고요. 그리고 혹도 형성하고 그리고 이게 안 만져지는 작은 위치에 있으면은 꼭 뗄 필요는 없지만 크게 그리고 통증을 딱딱한 그 석회화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거해야 되는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 뭐 수술이나 마모통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유방 결절은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괜찮은 혹이 많다고 했지만 월플라워님, 유방 결절이라는 거는 종류가 많은데 예쁘게 생긴 혹은 이제 개수에 따라서 이제 개수가 있으면은 이제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 이 혹이 없는 분보다 혹이 있는 분은 이 유방의 혹이 왜 생기냐면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유방의 혹이 많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 레벨은 똑같아요. 하지만 나오는 여성 호르몬에 내 가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체질인 거예요. 나는 예쁜 혹 몇 개 있어도 괜찮은데 누구는 왜 나는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커지는 혹만 계속 생길까? 뗐는데도 또 이만한 혹이 또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절이 있다 그러면 그 결절의 크기, 개수,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검사해야 되는 주기가 다른 거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루시방님은 제가 아까 강의했는데 안 들으셨나요? 가슴 확대술하면 유방암은 초음파 검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방 섬유선종이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뭐 유방 섬유선종인 줄 알았는데 유방암이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 큰 섬유선종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섬유선종이 암으로 변하지는 않고 그런 건 있어요. 커지는 섬유선종을 떼는 이유는 물론 커져서 만져져서 떼는 것도 있지만 커지는 섬유선종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 없는 사람보다 나를 유방암 위험을 2배 올려요.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 원래 섬유선종은 유방암 위험도가 전혀 없다 이랬었는데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섬유선종도 커지는 혹, 증식 성분을 갖고 있을 때는 유방암 위험을 2배 올리기 때문에 섬유선종이 있다가 커지면은 이거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 성형한지 이제 성형에 대한 대답은 중요한 거 아니면 제가 빼고요. 가슴 성형에도 모유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네. 리자네님,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유집이 약간 분비되면 안 좋은 건지, 다이어트 약을 먹는데 유집 분비 호르몬수가 높게 나왔어요. 이거는요, 유집 분비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 유집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약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정신과, 이 다이어트 약 중에 정신과 약이 많거든요. 그리고 위험약이 이제 보통 2주 이상 이렇게 약을 드셨을 때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와요.
보통 이제 한 100 정도까지 이제 약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약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즙이 분비되는 경우는 보통은 약을 끊으면 좋아지고요. 약 때문에 올라간 거는 드물지만 이제 뇌하수체에서 유즙 분비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는 그쪽에 혹이 생기면은 프롤락틴 수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몇 천 이렇게. 그래서 약간 높은 거는 우선은 그 다이어트 약, 아마 정신과 약일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즙 분비를 야기시킨 약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을 끊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수치도 내려가고. 유방병원은 비단길님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으면 진료 안 하시나요? 그 만져지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만져지는 거는 제가 암은 한 1cm 정도 돼야 만져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하의 이제 암은 만져지지 않고 또 괜찮은 혹은 좀 더 커져야 만져져요. 물론 표면에 있는 위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섬유선종 같은 건 한 2cm 정도 돼야지 만져지는데 그 외과 의사가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다 만져서 알겠어요. 더 작은 혹이 있는지, 근데 작으면서 모양이 안 이쁜 게 있는지는 검사를 해야지 알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은 거의 25만 원 정도 하고 더 저렴한 병원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잘 검사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박서연님, 유방암 유전자 검사. 이 유방암 유전자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유전자 검사로 유방암이 있는지 알 수 있대. 그런 거보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수술한 이유가 되는 유방암 유전자는 있으면 아주 강력한 유전자인데요. BRCA1, 2, 브라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있으면 유방암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내가 평생 80까지 한다고 했을 때 유방암 걸릴 확률이 거의 7, 80%.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지 언제든 유방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런 아까 고위험군 말했는데 유방암 유전자 검사 대상이 누구냐면 유방암 환자 중에서 35세 이전에 보통 우리나라 유방암 40세 이후에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생긴 경우, 이거는 유전자 이상이 혹시 있나? 그래서 35세 이전에 걸린 경우, 그 다음에 유방암이 양쪽에 같이 생기신 경우, 그리고 남자도 유방암이 있거든요. 남성인데 유방암이 걸리신 경우, 가족 중에 내가 유방암인데 가족 중에 2명 이상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유방암 유전자 검사가 비용이 아주 비싸거든요. 거의 80만 원, 거의 100만 원 가까워요. 두 가지 같이 하면. 그런데 그런 환자들은 보험을 해줍니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유방암 유전자 브라카 변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유방암 위험도를 아는 검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지연님 결절의 개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물혹은 몇 개가 있어도 물혹이에요. 네. 유두 부분, 갈색 부분이 자꾸 벗겨지는데 자꾸 자극돼서 그럴 수도 있고 유두 부분 피부도 정상 피부와 마치 탈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진물 나거나 간지럽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빨개지거나 염증 있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질문은 다고요. 제가 저번에 양성종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마지막 슬라이드를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가져왔어요. 보통 섬유선종 수술해야 되나요? 그때 저번 그 주제였었는데 섬유선종과 가장 이제 많이 우리가 보통 유방외과에 설명 들으시는 게 엽상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이제 말인데 엽상종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섬유선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조직검사에서는 이렇게 섬유 상피성 종양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섬유선종도 이렇거든요. 근데 조직검사에서는 엽상종양과 섬유선종을 구분을 하진 못해요. 임상 소견에서 갑자기 몽글몽글하게 확 커진 경우, 그리고 모양이 좀 더 이쁘지 않은 경우, 이쁘지 않다는 건 제가 이렇게 구름처럼 생기고 이렇게 로뷸 이렇게 몽글몽글 생긴 경우거든요. 사이즈 변화가 급격하거나 모양이 자체가 막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겼거나 이런 임상 양상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이게 수술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섬유선종은 고혹을 잘 떼면 잘 재발 안 해요. 그 자리에 다시 생기는 경우는 5% 미만인데 엽상종양은 잘 뗐다고 해도 재발을 잘하는 혹이에요. 우리나라에 보통 7번 다시 수술하신 분도 보고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엽상종양은 3가지가 있어요. 양성, 경계성, 악성.
여기서 말하는 악성 엽상 종양이 유방암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재발을 잘하고 그러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경계성, 양성도 있지만 경계성도 있고 악성도 있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받을 때는 서분 선종인 줄 알고 뗐는데 최종 결과가 엽상 종양, 이거 수술 후에 알 수 있으니까 엽상 종양이었다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이제 두 번 수술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이제 본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있는 모든 이 엽상종양의 케이스를 모아서 논문을 썼어요. 저널 오브 서지컬 온콜로지라는 논문에 총 285개의 이제 엽상종양을 진단받은 수술한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결론은 대부분의 양성 엽상종양은 재발을 하더라도 양성이고, 예전에는 무조건 1cm 이상 엽상종양에서 1cm 이상 넓게 떼야 되고, 엽상종양이 이제 모르고 수술했다가 그냥 혹만 뗐는데 엽상종양이 나오면 재수술을 고민을 심각하게 외과 의사들이 했거든요. 모든 수술을 다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절제하는 경우에는 물론 맘모톰으로 수술한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재수술할 필요는 없고 처음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오늘까지 이제 9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다양한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방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제가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필요한 내용 있으면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김지연님, 유방암 치료를 다 끝내고 MRI나 다른 검사들을 수시로 검사해야 되냐? 유방암 치료를 다 끝낸 경우에는 MRI는 보통 잘 안 하고 초음파 이제 유방 촬영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MRI를 촬영합니다.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간격으로 이제 전신 검사와 포함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마지막 슬라이드를 이제 좋은 내용을 드리려고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어디서든 어느 때든 피고 진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겠죠. 작은 것에서, 심플한 것에서 행복을 찾자. 항상 매 순간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도 즐거운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o!